때는 바야흐로 5년 전 봄이었어요. 우리 아들 민호, 인물 훤칠, 학벌 좋아, 대기업 다니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놈이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며느리 될 아이, 이름은 지수였어요. 나이는 아들보다 3살 어렸고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하더군요. 외모는 단아하고 참하게 생겼어요. 말씨도 조곤조곤하고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드디어 짝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였어요. 며느리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가관이 되어 갔어요. 아침 늦게 일어나 밥 안 해줘. 빨래 싸요. 청소 안 해. 시부모 말 귓등으로 안 들어. 한 번은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김장을 크게 하는 집안이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서 몇백 포기씩 김장을 담그죠. 그런데 며느리가 글쎄 김장하는 날 아침에 어머님, 저는 김장 안 해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멍했지만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 안 해본 사람들도 많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내가 다 할 테니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라 하고 말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김장하는 내내 툴툴거리는 거예요. 어머님, 배추는 왜 이렇게 많이 절이셨어요? 양념은 왜 이렇게 매워요? 허리 아파 죽겠네.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국 김장은 저 혼자 다 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김장 다 끝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김치 너무 맵고 짜요. 저는 이런 거 못 먹어요. 이러는 거 있죠? 또 한 번은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주니 기특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역국 맛이 이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짜고 맵고 비리고. 지수야, 미역국에 뭘 넣었길래 이렇게 맛이 이상하니?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인터넷 레시피 보고 끓인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미역국에 간장, 고추장, 식초, 설탕을 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퓨전 미역국 레시피를 보고 따라했다나 뭐라나. 제일 괘씸했던 건 며느리가 아들 민호를 완전히 자기 소나기에 넣고 휘두르는 거였어요. 민호는 원래 효자에 착하고 성실한 녀석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며느리는 민호에게 어머니는 너무 간섭이 심하다. 어머니랑 같이 살면 숨 막힌다. 어머니는 우리를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며느리 말을 안 믿는 것 같더니 점점 며느리 말에 세뇌당하더라고요. 한 번은 민호가 저에게 어머니, 저희 분가할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분가는 왜? 하고 물었더니 민호는 지수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아들 부부 사이만 나빠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아들 민호와 함께 제 뒷담화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어머니는 왜 저렇게 촌스러우세요? 어머니는 왜 저렇게 말이 많으세요? 어머니는 왜 저렇게 우리 일에 간섭하세요?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들인데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래, 손주가 생기면 며느리도 좀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제 희망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을 핑계로 더욱더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 몸조리를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며느리에게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들을 건네주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민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민호에게 제가 산후조리원에 와서 깽판을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조리원에 와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저 너무 무서워서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민호는 며느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지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며느리 말만 믿고 나를 의심할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다.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며느리를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오랜 친구 영숙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숙이는 젊었을 때 형사로 일했던 아주 똑똑하고 정의로운 친구였습니다.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 친구야. 내가 너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줄게. 영숙이는 며느리 지수의 과거를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숙이는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야, 내 며느리 보통 내기가 아니야. 과거의 사기, 절도, 폭행 전과가 아주 화려하더라. 저는 너무나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여자에게 내 소중한 아들을 빼앗겼다니. 영숙이는 며느리 지수의 과거 범죄 행적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죠. 결국 며느리 지수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아들 민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며느리 지수는 감옥에 갔고 아들 민호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악행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정의롭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